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극복. 나는 잘 극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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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2019년 시작한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019년 1분기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하는데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집에 딱히 컴퓨터를 두고 할 곳이 없어서 구석 작은 창고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난방 안 되는 추운 방구석에서 양말 2켤레에 털실내화 신고 후드티 뒤집어 쓰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 맞는 여름은 에어컨도 따로 없고 바람도 안 통하는 여기 창고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작년 8월까지 직장인으로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업에 뛰어들어 주식 매매를 하는 백수 생활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18년에 주식 선물 매매를 공부하고 10월에 소액으로 실전 매매를 시작했는데요. 10월이 하락장이다 보니 선물 매도를 막 시작했음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 많이 내고 그게 자기 실력인 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하락장에 왕창 까먹곤 하죠.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다 해봤고 이런 수익이 제 실력이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려고 했지만 10월에 진입하는 족족 수익으로 나오다 보니까 머리는 겸손해 있는데 손가락은 자만심에 가득 차서 비중 베팅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11월에 비중을 더 늘려 매매했을 때 처음에는 하던 대로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 SM의 선물 매도로 들어갔다가 왕창 물리면서 결국 손절 못하고 물타기 하다가 마이너스 250만원 손절을 하고 심리적, 물질적으로 외상을 크게 입습니다. 이때부터 손절은 정말 잘하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1월, 2월, 3월 손절을 못해서 한 방씩 얻어맞으면서 시장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전업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우선 주부 습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해야 뽀드득뽀드득하게 할 수가 있어서 항상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했었는데 설거지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손이 간질간질한 게 습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내가 이런 일이 생길까 했는데 저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무장갑 안 끼고 설거지 자주 하면 주부 습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꼭 끼고 하고 있고요. 맨손으로 설거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업을 마음먹고 주식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 몇 명한테 전업을 생각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공통적인 반응은 전업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 없이 전업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 심리적 압박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공부도 정말 많이 했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시장 경험이고 경험을 조금만 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다 라는 자신감과 나름의 고집이 내장 지방까지 들어차 있어서 조금 힘든 것 정도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의 고집 다들 알고 계시죠? 지가 지옥에 뛰어들겠다고 옷 다 벗고 발광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전업을 시작하고 10월 첫 달 운 좋게도 하락장에 주식 선물 매도로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11월 큰 손실 후 심리적 타격을 입고 12월 하락장에 다시 소액 연습으로 수익 마감을 하죠. 1월부터 상승장이었는데 저는 선물 매도를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주식으로 전업을 하려면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던지 하락장에는 매매를 줄이고 계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고집센 단타 개미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장에도 선물 매도를 계속 밀고 나갔을 때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당시 하루하루는 대세 하락장인지를 잘 몰라요. 다 지나고 나서 알지, 상승장일 때 재미 본 기억이 있어서 계속 매수 버튼을 눌러댑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큰 손실을 보고 차트를 딱 돌려보면 아, 하락장이었구나 하죠. 상승장일 때는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버티면 수익, 하루 지나면 또 수익, 이때 기억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끓는 물 냄비 속 개구리처럼 하락장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뉴스나 세계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하락장인 것을 알아도 나는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포장된 자만심, 고집,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볼까 하는 도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업은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야 하니까. 저도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월, 2월, 3월 계속해서 선물 매도를 고집하다가 전업 도전 총 6개월 동안 쓴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속에는 자아가 3명 있는데, 매매를 할 때 머리는 냉정하고 이성적이면서 평온하려고 애를 쓰는데, 심장은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다혈질에다가 특히 이 마지막 이놈 손가락은 완전히 사이코패스입니다. 지 멋대로고 충동적이고 감정 제어를 못해요. 그렇게 6개월을 보내니까 우선 지인분들이 했던 힘들다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바닥에 지옥까지 떨어져서 쓴맛을 100% 본 것은 아니지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지옥까지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다 떨어져서 재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하다가 잘 안 되었을 때, 잠시 힘들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느낌,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경험을 해보셔야 그때서야 아, 이거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게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서 힘들고, 심신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고, 이런 건 물론 당연히 기본이고, 가슴으로 온다는 그 느낌, 내 안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느낌, 불안감이 엄습하는 느낌, 아, 이건 부족한데. 하루 손절을 크게 하고 컴퓨터를 끄고 저녁에 딸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저 웃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감정들, 생각들, 우울한 호르몬, 아무튼 이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이 위대하다는 한글에서 이렇게 표현할 만한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가 싶을 정도의 느낌과 기분, 그리고 심장이 저미오는 먹먹함. 꼴랑 6개월 이 정도 경험하고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 지옥까지 떨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정말 생각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그런 6개월을 보내면서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을 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 시작을 했는데, 스스로 불안하고 마음이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지출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게, 와이프가 딸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뭐 산다고 하면 마음 한구석에 저걸 꼭 사야 하나? 조금 더 아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고, 더 좋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 왜 그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 할까? 집에서 해 먹어도 되는데 하는 원망 아닌 원망, 돈 쓰는 게 두려워지고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수시로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요. 2, 3만원 하는 장난감 아까워하면서 20만원, 30만원은 그냥 시장에 갖다 바치고 있고, 제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제가 못하고 못나서 그런 건데 왜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지, 나만 잘하면 다 해결될 일을. 그리고는 떠올립니다. 주식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을 포함한 전업 투자를 경험했던 지인들의 얘기를.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더 노력하면 되고 더 노력할 수 있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잘 해왔으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전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했던 생각들이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생각들이지만,
처음 맞기 전까지는 다들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처음 맞기 전에 예상했던 맞을 때의 충격의 강도와 내가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의 정도가 상상 속에서나 계산하던 산수놀이였던 거죠. 진짜 처음 맞은 후에는 충격의 강도가 상상과는 다르고 특히 내가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생각보다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내구성이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지금까지 학창시절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 특화된 부위, 거북이처럼 등껍질이 단단했던 거지 배는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등껍질 하나만 믿고 강하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배를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주식 전업을 하면서 배를 미친 듯이 얻어맞은 겁니다. 아직 저는 지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이 어떤 느낌일지 실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손가락이 사이코패스였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심장만 잘 컨트롤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손가락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시장 경험을 통해서 손가락 이 사이코패스 새끼를 길들이고 컨트롤할 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결혼하기 전에 사계절을 겪어보고 여행도 같이 가보고 극한 상황도 경험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포장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도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모두 경험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운 좋게도 전업 시작 후 6개월 동안 하락장과 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좋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씩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심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만 알면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주식 전업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힘들다는 것의 정도를 체감은 못하실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란 말을 해도 본인이 속으로 결정하셨으면 아마 언젠가는 하시게 될 겁니다. 백종원이 요식업을 하면서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럼 백종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5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죠? 실패를 통한 깨달음? 노력?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다행하게도 백종원의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실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잠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긴 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백종원의 집안이 받쳐주질 못해서 몇 번의 사업 실패로 몇억, 몇십억의 빚을 지고 다리가 절단되었다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행여나 노력으로 극복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저에게 전업 투자에 대해 질문하셨던 열정 많으셨던 분께도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을 위해 빚을 지고 한탕주의로 한 방을 노리는 매매를 하신다면 잘못되었을 경우 다리가 절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전하던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져도 다리가 절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업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주식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지하실에 빠졌을 때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잘 만드신 후 도전을 하신다면 100m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주식 전업 투자자 도전에 성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열립니다. 1년 후, 2년 후에 뛰어드셔도 그때도 주식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 또는 주식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시고 성공 종착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